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후 천스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코스닥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만 리딩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6년 시장 전망부터 할 텐데 일단 코스닥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코스피 지수 상담부터 체크를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일단 국내 하우스들은 내년도 26년도 코스피 상단을 약 5,000포인트 전후 대략 4,800에서 5,300 정도 밴드에서 지금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25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집중 부양을 해서 현재 오늘 시점에도 이미 4,100을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고, 오늘 벌써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내년도도 긍정적이고, 또 여기에 자동차 섹터도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스피 5,000선 돌파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지금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EPS 개선, 퍼 릴레이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수 레벨보다도 상승 구간이 얼마나 더 노출되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2026년을 코스닥의 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코스닥과 관련해서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어떠한 한 자산운용사에서는 1,400까지 지수를 전망하기도 했는데 센터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2026년도에 천스닥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내년 26년도에는 코스닥 1,000 넘는 거는 무조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코스닥 1,000 돌파 가능성 제시하고 있고, 보통 공격적인 시나리오에서 대략 한 1,200선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앵커님 질문하신 코스닥 1,400은 매우 공격적인 밴드 상단입니다. 요거는 좀 그 국민성장펀드 집행 속도나 뭐 연기금의 벤치마크 편입, 그리고 글로벌 금리 환경까지 모두 이 모든 거 다 우호적일 때 열리는 상단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1,200에서 1,300 정도가 현실적인 이런 그 내년도 코스닥 지수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좋더라도 코스피가 더 좋으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될 수 있는데 사실 2026년도 반도체 중심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이익 성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특히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아무래도 이어지겠죠? 예, 역시나 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역시나 그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두 가지의 비중이 시장에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AI 인프라 관련된 사이클이 길게 이어지는 구조라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반도체나 AI 관련된 이쪽으로 좀 편중되는 게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제 그 지수 베이스에서는 이제 코스피 상승률이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YY로 봤을 때는 코스닥 상승률이 26년 상승률이 25년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내년도는 26년도 코스닥의 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천스닥을 기대하는 요인 중에 아무래도 정부의 코스닥 정책 활성화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정책들이 시장을 견인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일단 몇 가지 나눠보시면 첫 번째는 국민성장펀드 150조, 뭐 정책 재원에다가 별도로 운영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금융 252조 중에서 이 첨단 산업과 미래 산업에 약 150조를 집중합니다. 특히 이 150조는 코스닥 주력 업종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여기에 연기금과 공적자금에 코스닥 벤치마크 편입 및 운영 평가까지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코스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연기금의 코스닥 지수와 대표 ETF 편입 확대입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을 통한 바이오, AI, 2차 전지, 소부장에 대한 수급 밸류에이션 안전판 형성이 되면서 천스닥 이 분위기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코스닥, 특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었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 세 번의 코스닥 정책은요, 주로 거래세 인하나 뭐 경모 구제 완화 등 유동성 좀 이런 중심이다 보니까 단기에는 거래 대금이 급증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좀 다시 이렇게 원위치가 되는 좀 이런 일회성 부양 정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을 통한 장기 자본 공급이 되면서 연기급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까지 반영이 되면서 연속적으로 이 패시브 수요가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I, 2차 전지, 바이오 등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겹치는 업종 비중 확대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코스닥 관련된 이 부양 정책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연기금 기관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코스닥보다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코스피에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에 2026년도에는 집중될 수 있을까요? 예, 역시나 외국인이 올해 25년도에는 코스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연말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는 이 코스닥 중에서도 크게 한 4가지 정도 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소부장, 두 번째 AI 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장비, 세 번째 글로벌 파이프라인이 있는 바이오, 그리고 네 번째 2차 전지 소재 장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한한령이 해제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가 있는 엔터미디어,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록 올해 25년도에는 코스피에 좀 집중됐지만 내년 26년도에는 외국인 수급 또한 코스닥으로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에 집중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요, 코스닥 ETF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ETF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그래서 올해 보면요, 25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 제일 크게 올랐는데 맞아요, 네. 정작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지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이 코스피 ETF를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그 지수 상승을 다 따라가셔서 수익률이 좋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년 2026년도 코스닥 관련돼서 코스닥 지수 ETF를 투자하는 걸 저는 매우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코스닥 지수나 코스닥 150 ETF는 개별 기업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전반적인 정책, 연기금, 국민 성장펀드 수급을 그대로 타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 자산 배분 관점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유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코스피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 내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었다면 소외되신 투자자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가장 1순위로 담아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결국에 코스닥 안에서도 대장격인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아요. 이미 네. 답을 말해 주셔서 네. 예, 그래서 패시브 수요나 정책 모멘텀을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코스닥에서 1순위는 바이오, 헬스케어 장비, 의료기기 이런 쪽입니다. 그다음 2순위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장비, 3순위가 AI 반도체 소부장, 클라우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한한령이 열릴 경우 엔터미디어도 꼭 반드시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네,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있다면 사실 2차 전지도 빼둘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모멘텀, 특히 ESS 수요 증가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을 바라볼 때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끌고 갈까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때문에 올해 25년도 좀 마음고생하시는 투자분 상당히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과연 좋아질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보통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첨가제, 배터리 공정, 검사 장비,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ESS까지 이렇게 좀 확장되는 일단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까지는 전기차 캐즘 때문에 요 근래 좀 쉽지 않았다가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획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또 전기차 쪽 관련된 차량으로도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좀 다시 좀 희망의 불씨가 좀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국민성장펀드나 정책금융이 첨단 산업
관련돼서 일단 지원하는 만큼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은 플러스 요인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또 공급과잉과 가격 변동 리스크가 공존하기 때문에 단일 테마 좀 올인보다는 좀 더 밸류나 기술 경쟁력이 검증된 기업 중심으로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오 2차 전지 코스닥 시총을 대표하는 업종들 이외에도 최근에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게 뭐 AI, 로봇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이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예, 그래서 뭐 AI와 로봇은 인류의 미래고 네.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는 이제 휴머노이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AI 자동화에서 전반적인 AI 종합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네. 자율주행도 그거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강화될수록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한국 업체들의 수혜가 더욱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레벨에서는 AI, 로봇, 센서, 그리고 특화 반도체 및 IP 설계, 검증 툴, 좀 이런 쪽이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이건 아무래도 AI가 가속화될수록 그에 따른 에너지 공급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 말씀드린 부분이 코스닥에서 향후 AI 관련 로봇 관련된 성장 섹터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봇 산업도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고요. 지금 AI 전반적인 산업의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상승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26년도에 반도체 소부장이 강한 매수세를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AI의 무게 중심이 단순 학습 러닝에서 추론, 인퍼런스로 가면서부터 데이터 센터와 엣지 양쪽에서 모두 다 지금 모멘텀이 불고 있습니다. 좀 굳이 좀 나누자면은 HBM, CPU나 광모듈, 전력 반도체, 요거는 고효율 전력 공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패키징이나 테스트 장비 이와 관련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GPU 관련된 직접보다는 HBM 공정 관련된 소재, 그리고 AI 서버용 PCB 파워 모듈, 테스트 검사 장비, 펜아웃, 2.5D 패키징 관련 소부장, 좀 이런 쪽으로 관련된 연관 있는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구조적인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산업 트렌드를 미뤄봤을 때 2026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코스닥 섹터 안에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종목 시간 제약도 있고 좀 네네. 규정상 제약이 있고 간단하게 압축돼서 크게 4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로봇, 두 번째 자율주행, 세 번째 엔터미디어, 네 번째 항공우주. 좀 이런 쪽으로 조금 해서 그쪽 관련된 코스닥 그 대장주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투자를 네. 집중하셨으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보다는 굵직한 업종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엔터, 항공, 우주까지 짚어주셨고요. 끝으로 2026년도 시장 전략도 중요하지만 집중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예, 그래서 결론 2026년 내년도 코스닥 투자 전략의 일단 결론은 포트폴리오 구조입니다. 일단 무조건 한 종목만 특별해서 흔히 말하는 몰빵 투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전 좀 비중을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나 뭐 대표 ETF, 예를 들면 코스닥 150 이런 ETF에 대략 한 40에서 50% 일단 비중을 해서 절대 코스닥 전체 지수 상승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나머지 20, 30%는 아까 제가 추천드린 섹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AI 로봇 이런데 20, 30%, 그다음에 개별 알파 종목, 뭐 의료기기, 로보트카 소부장, 엔터미디어 쪽에 20, 30%좀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코스닥 상승장에 소외되지 마시고 네. 함께 수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6년도 반도체를 비롯한 코스피도 물론이지만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천스닥을 향해 가면서 코스닥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